예, 오늘 발표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종간 잡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배수화에 대해서 사실은 종간 잡종하고 배수화는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두 개의 목적이 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종간 잡종은 불임성이기 때문에 이 불임을 극복하기 위해서 배수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전 육종에 있어서 특히 화해비의 육종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 기법을 잘 믹스해서 활용해서 육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데피니션은 우리가 종간 잡종이 종내 잡종하고의 차별화는 우선은 종간의 교잡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종내 교잡은 우리가 평시에 곡물이든 아니면 원예작물 중에서도 종자번식성 작물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종내에서 다양한 변이 창출과 고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우선 라이트 라인을 품종화하는 과정을 거치죠. 이런 교배법은 개통 육종법이나 순계분리법이나 여러 가지 반수체 육종법 등 이렇게 쓰이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 화해작물에 있어서는 영양번식성 작물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번식성 작물은 우수한 계통 간의 교잡을 해서 한 개체라도 우수한 개체가 나온다면 그것을 영양번식으로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고 또 상업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종간에 있어서 교잡은 어려운 면이 있지만 소수의 종간 잡종을 가지고 그 다음 후대 계통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잘 극복한다면 오히려 단시간 내에 상업성이 있는 우수한 계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종간 잡종은 채소, 화해뿐만 아니고 채소라든가 또는 조경식물, 단연초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화해에서는 우리가 팔레녹시스하고 도리테스를 교잡해서 도리테녹시스라고 해서 하나의 계통을 해서 많은 품종이 개발되고 있기도 하죠. 여기 보는 이제 카멜리아도 이제 그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채소에 있어서는 쿠쿠비타, 박가작물 또는 수박, 멜론 이런 작물에 있어서도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우선은 수박은 같은 종내지만 실질적으로 교잡을 통해 가지고 멜론 같은 경우는 같은 종내지만 교잡을 통해서 우리가 멜론의 당도, 향기 이런 것들이 참외에 도입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우선은 종간 잡종의 전체적인 개념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명한 우스트라이앵글 1935년도 제페니스 저널 오브 보타니에 발표한 논문이죠. 우장춘 박사님의 이 대표 논문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도 전 세계인들이 유전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본 개념으로 인용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ABC 게놈이라고 해서 A 지놈, 브라시카 라파, 배추를 대표적인 식물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올로라스야, 양배추, 그 다음에 리그라 해서 겨자가 N 8개고 2배체는 16개가 되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식물의 원종을 각각 교잡을 통해서 유체를 만들기도 하고 갓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종간 잡종에 있어서는 우리가 인위적인 교잡을 기본적으로 하지만 자연 상태에서 어떤 종류의 식물들은 내추럴 하이브리드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참외, 여러분들 금싸라기 참외는 대표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예이긴 합니다. 물론 참외의 금싸라기 참외하고 멜론, 참외하고 멜론은 같은 종이라고 구분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종이라든가 변종과 종간의 교잡을 통해 가지고 멜론의 당도와 향기, 그 다음에 과육,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옛날에 먹던 은천 참외에 도입이 됨으로 해서 금싸라기 참외가 처음으로 80년대 말에 우리나라에서 선보이게 된 거죠. 그 유명한 하나의 육종 스토리가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우리나라의 참외가 전부 다 완전히 황금색의 선명한 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당도가 고당도의 금싸라기 참외가 주종이고요. 그 후대를 계속해서 지금 우리 시장에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제가 알고 있는 몇몇 기업은 이 멜론에서부터 또 다른 형질들을 이 기존 참외의 후대에다가 집어넣으려는 인트로그레이션 시키려는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17년이 걸렸고요. 유명한 육종가죠. 네. 예, 우선 화해비에 있어서는 대표적으로 저희들 실험실에서도 그렇고 종간잡종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화해비에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종간잡종 기술과 대수성 육종 기술을 활용한 상업화는 백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아틱 백합, 오리엔탈 백합, 롱기플로른, 철포백합 이렇게 나누었지만, 현재는 거의 99.9%가 사실은 3대째 종간잡종이 상업화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궁화에 있어서도 사실은 대왕천이라는 이 품종이 있는데요. 이 대왕천 품종이 시리아커스라는 우리나라의 원종인 무궁화하고, 그 다음에 시노시리아커스, 중국에서 자생하고 있는 무궁화를 교잡해서 나온 아주 꽃이 큰 그러한 무궁화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합이 지금 현재 상업화되고 있는 백합은 전부 다 3대체 아니면 4대체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종간잡종을 통해서 만들어진 품종들이고, 이렇게 종간잡종이 산업화되기까지, 완전하게 종간잡종이 시장을 지휘하기까지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요. 또 테스트가 이루어졌습니다. 종간잡종이 가능한지 안 한지 다양한 그 백합의 종들 간에 도작을 시도하고, 그 결과물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OA, LA, LO, OT 요 하이브리드로 정착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 다양한 요 둥근 무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결합들이 가능한 것이죠. 여기에서도 이 그룹에서도 이 섹션이라고 하는데 이 절에서도 가지고 올 수 있고요. 특히 섬말라리라든가 말라리, 하늘말라리와 같은 우리나라에 고유하게 자생하고 있는 백합의 원종들이 실질적으로 롱기플로르나 철포백합이나 또는 아시아틱 계통의 하고 교배를 통해 가지고 산업화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미 마타곤, 서양말라리를 가지고 롱기플로름하고 또는 트럼펫하고 교배를 해서 나오는 품종들이 외국에서는 정원용 품종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자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생 나리도 앞으로는 산업화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 또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는 여러 개의 섹션, 절 중에서도 이 류코릴리온, 롱기프 철포백합 절, 그리고 동양계 백합, 아시아틱 백합으로 나누어져 있었지만, 이 아시아틱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있는, 구성하고 있는 오래전부터 종간잡종을 통해 가지고 이 계통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내에서 하이브리드가 계속해서 유통되고 있다가 이제 절간의 잡종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OA 하이브리드는 시중에 상업적으로 개발되고 있지 않지만 LO 하이브리드라든가 LA는 가장 흔하게 산업화하고 있는 종들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종간잡종의 흐름을 보시면 우선은 교배를 해야 되는데 교배가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동력을 사실은 필요하고 에라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배를 하더라도 여기에는 교배 전 수정 전 장벽이라고 하고요. 수정 후 장벽으로 나누어서 장애물이 있어요. 이 장애를 극복해야 되는데 이러한 장벽을 극복하는 기술들은 각각의 작물별로 별도의 기술 개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종간 잡종의 기본적인 컨셉은 이미 개발된 지 오래되었고 또 보고된 지도 오래되었지만 각 작물별로 특화된 그 작물이 갖는 고유한 유전적 또는 특성에 맞게 별도의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잡종이 만들어지더라도 그 잡종 후대는 인성이 없는 그런 불임이 개체가 만들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불임 개체를 어떻게 인성을 갖도록 하고 그 인성을 회복된 개체들을 후대를 다시 후대를 생산하기 위한 교잡에 응용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 되고요. 그 과정이 바로 폴리플로기제이션, 배수화 작업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백합의 경우는 그러면 수정 전 장벽과 수정 후의 장벽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한 20년 이상의, 30년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개발된 것은 백합은 긴 그 화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화주와 주두와 화주 내에 억제 물질이 굉장히 많이 분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가 불합성 식물들은 이쪽에서도 자가의 화분이 서로 간에 불합성을 지니는 화분 발화가 되지 않는 그런 성분들이 많이 생성이 되고 있고 교잡 불합성도 마찬가지로 서로 간에 억제 물질이 이 화주하고 주두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억제 물질이 발생되는 것을 단순간에 제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발되는 방법이 이제 화주 절단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주하고 주두에서 나오는 억제 물질들을 단시간 내에 제거하고 바로 화분을 꽃가루를 바로 이 화주 내에다가 밀어넣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일부의 배가 수정배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수정배를 적출해서 배배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잡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F1 종간 잡종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 F1 종간 잡종이 개화를 할 때에 감수 분열을 상태를 보면요, 이 F1은 불임 상태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불임이 되는 메커니즘은 또 이 시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만 결국은 이종 간 염색체 간에 대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테트라드, 소위 말해서 화분 사포자기에 각각의 화분 자성 또는 우성 배우체가 염색체의 구성, 그 유전적 구성이 완전히 상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상이하게 되면 결국은 불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4개의 N 가메트를 만들게 되면 종간 잡종의 염색체 구성이 완전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화분 사포자기로 만들어진 것들은 정상적인 감수를 거치게 되면 불임 화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아주 낮은 빈도로 1%가 됐든 0.1%가 됐든 그럼 0.1%라면 1000개의 종간 잡종을 만들면 그 중에 한 포기 정도 또는 5포기 정도, 몇 포기 정도는 인성을 지니는 개체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것을 교묘하게 발견을 하고 이 개체를 이용해서 후대를 만들어냅니다. 그때 인성을 지니는 이 개체의 특징을 보면 바로 이 다이아드가 만들어집니다. 이가 화분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이가 화분을 교배를 이용하게 되면 그 후대는 배수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간 잡종을 그 다음에 불임을 극복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2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마이토틱 폴리플, 체세포 염색체 배수화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죠. 체세포를 염색체 배수화를 하면 그 다음에 그 불임 개체가 임성을 지니거나 또는 이배체라 하더라도 이가 화분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간접종을 이렇게 A제놈하고 B제놈 이배체 간에 도작을 하게 되면 이배체의 AB 제놈을 가진 F1 하이브리드가 만들어지고 이 F1 하이브리드는 임성이 없습니다. 임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인 체세포 염색체 배수화를 통해 가지고 제놈 구성을 AABB 이렇게 만들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 다시 여교잡을 A에다 하든지 아니면 B에다가 하든지 하게 되면 A라는 이배체 또는 B라는 이배체에 하게 되면 3배체에 AAB라는 3배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다시 4배체의 A를 크로모좀 더블링을 해서 4배체하고 4배체를 더블하면 다시 4배체의 후대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개체들은 바로 만약에 상업적인 품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엘라이트 모브를 가지고 교배를 하게 되면 여기서 품종화를 완전히 고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러한 염색체 배가법을 이용해서 체세포 염색체 배가법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그 후대는 우리가 조사한 결과는 아까 AABB라는 4배체 염색체 배가를 시키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preferential pairing, 그 감수 분열기에 동종 염색체 간에만 페어링을 하기 때문에 이종 염색체 간에 페어링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결국은 그 후대는 3대체이기는 하지만 변이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후대들 한 포기 한 포기 전부 다 이렇게 여러 개의 후대를 만들었지만 그 후대가 하나같이 굉장히 유니폼한 후대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이제 감수분열 마이오틱 폴리플로디제이션 생식세포 배수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체세포를 배수화하지 말고 그 F1 이배체를 바로 화기조직 꽃가루를 이배성 꽃가루를 만드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생식세포 배수화는 꽃에다가 어떤 특정한 처리를 통해 가지고 또는 뮤탄트 이배성 화분을 만드는 개체를 이용함으로 해서 바로 이배체하고 이배체를 교잡함으로 해서 3배체 식물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배체가 이가 염색체를 지니는 화분을 또는 배우체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배체하고 교배를 하게 되면 3배체의 식물체가 나오게 됩니다. 또는 4배체를 가지고 염색체, 요거 체세포 배수화를 통해 가지고 4배체를 만들었다면 4배체와 2배체를 교배하더라도 3배체 식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도 우수한 개체를 후대를 선발해 가지고 그것을 바로 상업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식세포 배수화 방법을 이용했을 때에는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형질을 가진 그 후대가 3배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3배체 중에서 나는 이 개체가 가장 좋다든지 아니면 이 개체가 가장 좋다든지 하면은 우량한 개체 한 포기만 제대로 선발을 하게 되면 무성번식, 영양번식을 통해서 그 다음에 품종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발 효과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배체 종간 잡종일 때 개체의 임성이 왜 없느냐 하는 것을 볼 때 실질적으로 그 감수분열 메타페이스 1 단계 제1 감수분열 중기의 세포를 염색체를 이렇게
이렇게 귀시 방법으로 분석을 해보면요. 여기에 빨간 색깔 염색체는 A 지놈이고 노란색 염색체는 B 지놈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몇 개의 염색체는 바이블런트, 즉 서로 페어링을 하게 되지만 나머지 이런 염색체들은 유니블런트로 그냥 페어링을 하지 못하게 되죠. 만약에 종의 교잡이라면 이 염색체들이 100% 완벽하게 페어링을 하게 되고 여기에 보이는 염색체 수는 12개밖에 안 보일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금 종간 교잡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17개로 보이기도 하고 18개로 보이기도 하고 다양한 염색체 모양을 가진 이러한 것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F1 종간잡종이 만약에 2N 가메트를 만든다면 이가 염색체 화분을 만든다면 그 후대는 3배체가 이렇게 완벽하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볼 수 있냐면 여기 빨간 염색체에 노란 염색체의 단편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전체적으로 빨간 염색체에 노란 염색체의 단편 또는 노란 염색체에 빨간 염색체의 단편 이런 식으로 한 염색체 내에 염색체 일부가 홀 염색체가 아니고 염색체의 단편이 서로 이렇게 조환이 일어나면서 이종 간에 염색체가 조환이 일어나면서 그 후대의 특정 형질, 즉 이 염색체 단편이 가지고 있는 특정 형질을 그대로 다음 세대에 전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보시다시피 다양한 후대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또 다른 BC1 300체를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분명하게 염색체 단편들이 이렇게 인트로그레이션, 소위 말해서 이입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체세포 염색체 배수화,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전체적인 교배를 통해서 나타내는 입증할 자료들인데요. 실질적으로 체세포 LR 하이브리드는 인성이 없어서 4배체를 만들면 꽃이 조금 더 커지고 식물체도 좀 더 커지고 인성을 지니게 되고 다시 여교잡을 하게 되면 3배체 식물이 나옵니다. 이 식물도 만드는 숫자가 여러 개를 할지라도 굉장히 균일하지만 그 자체로 하나의 품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품종은 지금 현재 핑크 롱기플로럼, 우리가 보통 롱기플로럼은 흰색인데 철포백합 중에서 분홍 색깔 철포백합을 만들어서 1억 원 정도의 로얄티를 받고 아마 상업화된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요 3배체임에도 불구하고 정수체죠. 정수체인데 이것을 다시 여교잡을 한다든가 또 다른 계통에다 교배를 하게 되면 이 정수체가 나오질 않고 이수체가 나오는데 이수체. 소위 말해서 유플로이드가 아니고 N유플로이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백합원 염색체의 단일 N 방수체가 12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12개의 배수 24개, 36개, 48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후대가 이렇게 되면 44개, 45개, 50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다시피 염색체 숫자는 이런 식으로 44개, 42개 이 BC1 계통은 BC2 계통을 만들다 보면 BC2가 이렇게 다양한 숫자가 나오죠. 앞에까지는 U+도 나왔죠. 그래서 L과 R 간의 염색체 조합은 이렇게 되고 마지막에는 이 L 염색체들이 다 후대에 내려가면서 소실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염색체 체세포 염색체 배수화를 통해 가지고 종간잡종을 하게 되면 그 종간잡종 계통 중에서 바로 BC1이나 BC2에서 좋은 개체가 나오면 바로 상업화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가 이제 끊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됩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이 3배체 감수분열 단계에서 이렇게 L 염색체는 대합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죠. 그렇게 해서 염색체 숫자가 42개도 나오고 BC2에서는 세그리게이션이 확실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마요키, 저는 이제 조금 생식세포 감수 분열에 좀 앞으로 방점을 두고 좀 더 연구할 여지가 있고 또 육종에 있어서도 좀 더 유용하게 우리가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리에이션, 이 변이의 폭을 넓힐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변이의 폭이 넓으면 그만큼 선발 효과가 높기 때문에 선발할 수 있는 우량 개체를 선발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뮤탄트처럼 뭐 500개체를 F1을 만들거나 1000개체 F1을 만들어가지고 우연하게 나타나는 이가 화분을 만드는 개체를 발견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기까지는 너무나 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떠한 F1이든 종간잡종을 만들기만 하면 그 종간잡종 개체 일대에서 바로 우리가 생식세포 배수화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합과 같은 꽃은 화기가 크고 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일정한 화학 약제를 처리해서 화학 약제 처리에 의한 생식세포 배수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카페인이라는 약품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N2O 가스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가스를 처리를 하게 되면 꽃들이 어떠한 개체든 간에 바로 사배체가 되기도 하고 이 처리는 생식세포 배수화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세세포 배수화도 함께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에 많이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뮤탄트가 F1 뮤탄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렇게 인성을 지니는 개체가 나오고요. 그 인성을 지니는 개체의 퍼센테이지는 F1이면서 요 세 개체를 놓고 보니까 뮤탄트가 화분 인성이 1% 정도 또는 8%, 12% 이렇게 그리고 5% 정도 이상만 그 F1 하이브리드가 종가잡종이 인성을 가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후대를 생산하기 위한 부잡에 쓰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후대고요. 보다시피 결론적으로 가장 우리가 앞으로 발전적이고 조금 더 개발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효율적인 생식세포 배수화 방법은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N2O 가스를 앞으로 이용해서 식물체를 체세포 배수화도 할 수가 있고 또는 생식세포 배수화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특히 생식세포 배수화를 통해 가지고 이종간 염색체의 조한, 리컨비네이션을 유도할 수가 있고 이것을 인해 가지고 또 셀렉션 이펙트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백합과 같은 모델 식물로서 이미 3대체 상업적 품종이 시장을 완벽하게 지배한 것을 하나의 계기로 해서 다른 작물들, 영양본식성 작물들, 단연초 또는 목본류도 앞으로 종간잡종을 만들기만 하면 새로운 3대체가 됐던 폴리플로이드를 만들 수 있는 시장 지배에 있는 그런 품종을 만들 수 있는 기술적 또는 방법론이 앞으로 충분하게 개발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앞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런 쪽에 연구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자료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임경 교수님 감사합니다. 시간 맞춰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까 제가 모두의 그 발표 제목을 말씀 못 드렸었는데 그 화해식물에 있어서 배수와 종가교잡에 대한 그동안에 아주 오랫동안 특히 나리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했던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하셨습니다. 네, 플로어에서 간단하게 질문 2명 정도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거나 코멘트 있으시면 그 플로어에 있는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으시나요? 없으시죠? 제가 그럼 하나 질문하고 갈까요? 네, 파트 교수님 하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한 20년 전 정도를 생각하면 지금 여기 좀 조용하긴 한데 자생식물 이용하자 이걸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육종은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런 염두가 안 났던 것 같기에 만약에 자생식물을 갖다 한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이렇게 좀 접근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먼저 그 전에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지 혹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물론 뭐 자생식물 중에서도 예를 들면 뭐 베로니카 송창인 교수님 연구를 많이 했죠, 그죠? 새로운 신품종도 만들고 우리나라 자생식물 이용해서 유럽에도 이미 베로니카라고 해서 꼬리 풀이죠. 화수가 긴 그런 품종들이 많이 사실은 개발되어 있죠. 저가형으로도 있고 화동형으로도 있고. 순수하게 이제 송천영 교수님은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꼬리풀을 가지고 이제 육종을 하셨고, 그렇게 엘라이트 라인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식물 중에서 확보가 된다면 굳이 꼭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베로니카만 고집할 게 아니라 서양의 종이 좀 다르더라도 이종 간의 서양에서 자생하는 또는 서양의 종묘회사들이 개발한 이미 베로니카 품종들을 함께 교배를 통해 가지고 그 후대를 잘 이용하면 이 방법을 이용해서 하면은 더 우수한 관상 가치가 지닌 그런 베로니카가 됐든 아니면 다른 자생식물도 충분하게 개발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뭐 자생식물을 해서 옛날에 할 때는 자생식물 자체만 가지고 취미 클럽도 많이 만들어지고 연구자들도 많았었는데 이미 이제 전 세계가 관상 가치를 중심에 놓고 우리가 본다면 이미 상업화되어 있는 품종들을 또 우리나라의 기후에 적응성이 높은 자생식물하고 교배를 통해 가지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적응성이 높은 더 관상 가치가 높은 그런 품종들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높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나라 자생식물 중에서도 엘라이트 라인을 좀 이렇게 수집을 하거나 또는 그 우리나라 자생식물 간의 또 교배를 통해서 그 우수한 개체들을 확보를 하고 있다면 그 작업이 우선되는 것이 또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짧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앞으로 좀 생식세포의 배수화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생식세포 배리어가 그 배수화가 아무래도 베리에이션이 많으니까 거기에 집중을 좀 하신다고 했는데 그 체세포 배수화하고 생식세포 배수화의 방식은 같은지 하나하고 생식세포 배수화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술적 장벽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처음에 발표를 드린 우리 전통적인 방식은 코레친을 이용하는 방법, 오리달린을 이용하는 방법. 이건 전부 체세포에다가 영양 조직에다가 처리를 해가지고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생식세포 배수화 방법 중에서도 일부 모든 식물이 그런 게 아니고 백합과 같은 화기 조직이 큰 것들은 좀 독한 코레친이나 이런 걸 치더라도 어느 정도 버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노동력이 많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효율이 낮은데 거기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N2O 가스를 처리를 한다면 화기 조직이 조금 민감하다든가 또는 다른 어떤 식물적 특징이 있더라도 생식세포 배수화도 할 수가 있고 체세포 배수화도 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꽃이 개화하기 전에 암 수분을 하기 전에 영양 상태에 있는 식물체를 그냥 넣었다가 빼면은 바로 4대체 체세포 배수화하고 동일한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올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이 제한돼서 더 좋은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앞으로 혹시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또 초빙을 좀 해서 이렇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해주신 임명 교수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